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팍입니다. 슈퍼울, EUV, 외계인 기업. 이러한 수식어들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가 가리키는 기업, ASML입니다. 오늘은 ASML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우위와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팍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ASML이 지금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도체의 미세공정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여러 매체들을 접하신다면 삼성과 TSMC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5나노, 3나노 등 미세공정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미세공정이란 무엇일까요? 미세공정이란 반도체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기판의 웨이퍼 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실리콘 기판을 도화지에 비유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를 일정 모양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미세공정 경쟁이란 일정 크기의 도화지 안에 더 많은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는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정 모양의 그림을 작게 그려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작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림을 이루는 선들을 아주 얇게 그리면 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처음에는 굵은 글귀에 붓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작은 그림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더 작아지기 위해서는 붓으로는 부족합니다. 붓보다 얇게 그릴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샤프가 필요하죠.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선을 더 얇게 그릴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현재 가장 얇은 선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13.5나노에 비친 EUV를 활용하여 그림을 도화지에 그려넣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 ASML입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왜 시장은 더 작은 크기의 그림을 요구하였을까요? 이 그림을 반도체 칩인 트랜지스터로 치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반도체 시장은 웨이퍼 안에 더 작은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원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규모의 경제, 즉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작은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정해진 웨이퍼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이 이러한 치킨 게임 경쟁에서 가장 잘하였고 30개의 경쟁 업체들이 있었던 메모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칩 성능 개선이고 마지막으로 저전력의 칩 생성입니다. 2번과 3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반도체 전공자가 아니시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굳이 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계속해서 작아졌고 현재는 5나노 공정의 양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수십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3나노, 2나노 등 더 작은 공정으로 가기 위한 TSMC와 삼성의 피 튀기는 초미세 공정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나노라는 단위의 크기는 DNA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TSMC와 삼성 등의 칩 메이커들은 한정된 수량으로 생산되는 ASML의 EUV 장비를 원하였고 장비 한 대당 2천억이라는 가격을 책정해도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EUV 수주 확보를 위해서 ASML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에 방문한 것이 설명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SML이 슈퍼을, 독점 기업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갖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ASML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DUV의 위기입니다. ASML 매출은 크게 DUV와 EUV 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EUV는 13.5나노의 파장을 사용한 반면 DUV는 EUV보다 높은 파장인 193나노 등의 DUV의 빛을 활용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빛의 특성상 높은 파장일수록 상대적으로 컨트롤하기 쉬워 기술적인 장벽이 EUV보다는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최첨단 장비인 EUV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EUV 장비의 쓰임새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가 이러한 초미세 공정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의 경우 5나노대의 초미세 공정이 아닌 수십 나노대의 공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EUV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사용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밖에 없으며 이 두 기업조차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만 한정적으로 EUV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DUV 장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ASML 장비 매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DUV 분야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바로 이 DUV 부문에서 ASML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DUV의 점유율 하락입니다. 흔히 ASML이 독점업체로 불리지만 그건 EUV 영역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만약 사업을 DUV로 넓힌다면 카메라 회사로 잘 알려진 니콘과 캐논이 경쟁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의 원리와 ASML을 포함한 포토 공정의 원리, 즉 빛을 활용하여 피사체를 필름에 입히는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EUV 장비의 바로 이전 단계인 193나노의 파장을 활용하는 DUV 이머전 장비에서 니콘은 자신만의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ASML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ASML은 이 분야에서 2018년에 95%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지만 2019년에는 88%, 그리고 2020년에는 85%로 점차 하향 추세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유율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ASML의 DUV 매출에는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기존 미국의 중국 규제 정책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장 최신 장비인 EUV 장비에 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에서 EUV뿐만 아니라 DUV 영역까지도 수출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굵기라는 국가적 사명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SML 전체 매출 중 중국의 비중이 약 16%를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ASML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반도체 장비 매입에 187억 달러를 사용할 정도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가장 큰 손님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해짐에 따라 미국의 중국 규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ASML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EUV의 위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EUV 생산량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SML 투자자시라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두 자릿수의 EUV 생산량을 세 자릿수로 확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ASML이 EUV의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EUV 장비의 특성상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을 납품하는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SML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렌즈를 제공하는 칼 자이스가 있습니다. 수작업을 한다고 불릴 만큼 독일의 장인들이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렌즈를 제조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EUV는 한 대 제작에 20주가 걸릴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ASML이 공장 증축을 하더라도 EUV 장비에 들어가는 자이스의 렌즈를 포함한 여러 협력사들이 이에 발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EUV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EUV 생산량의 더딘 증가는 EUV의 판매로 성장의 포트폴리오가 단일화되어 있는 ASML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실적 발표에서 CEO인 피터 베닝크가 EUV의 공급량을 늘리는데 모든 집중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미세 공정의 한계입니다. 사실 저는 해당 리스크가 ASML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목해야 할 ASML의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의 경쟁은 더 작은 사이즈의 칩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TSMC와 삼성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칩을 제조할 수 있는 EUV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독점 기업인 ASML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노 단위를 넘어 나노 단위보다도 10배 작은 옴스트롱의 단위까지 칩의 사이즈를 줄여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칩의 사이즈를 줄일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칩의 사이즈는 2에서 3나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ASML은 EUV의 차세대 장비인 하이-NA EUV를 준비하며 2025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EUV의 경우 2006년부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던 만큼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부은 하이-NA EUV 장비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ASML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초미세 공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면 ASML은 현재와 같은 독보적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세 공정의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자 TSMC와 삼성은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패키징의 기술을 키워 칩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칩의 사이즈를 줄여 칩의 성능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칩을 둘러싼 패키징의 성능을 늘려 칩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또 다른 반도체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반도체 경쟁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ASML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흔들 수 있는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베스터데이에 밝혔듯 ASML은 EUV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차세대 장비인 하이-NA EUV에 대한 성공적인 로드맵을 밝히며 자밋빛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ASML의 성장이 견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살펴본 DUV 영역에서의 리스크와 함께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ASML 리스크는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ASML을 넘어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저만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